약도 많이 먹어보고 치실도 해보고 해봤는데도 너무 아프다. 자, 그럼 마지막 방법이 지금 남았습니다. 뭐냐면요, 이것은 다른 영상에도 잘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치과에도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어지는 치과, 젊어지는 TV 장혁진입니다. 이가 아프거나 이런 경우에 많은 분들 네이버나 아니면 유튜브 같은데 치아 통증, 밤에 이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지식이라든가 이런 데 검색이 많이 올라옵니다. 오늘 이 영상은요, 여러분들 꼭 저장해 놓으시거나 아니면은 이 링크를 다른 분들한테 보내놓으시거나 하시면요, 치과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정말 우리 실생활에 꼭 쓸 수 있는 영상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가 아파서 후회하지 마시고 이 영상 꼭 좀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가 아픈 것은요, 크게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치과에 간 지는 한참 됐는데 갑자기 이가 어느 날 아프다, 밤에 너무너무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사고가 나서,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아니면 싸우다가 부딪혀서 이가 부러지거나 빠지거나 해가지고 또 통증이 있으신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치과 치료를 하는 중인데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랑니를 뺐다거나 신경치료를 하고 있는 중인데 또 통증이 있으셔서 막상 밤에 그 치과에 전화했더니 전화는 안 받고 이런 경우가 있으셔서 난감하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 3가지 경우를 급하게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3부작에 걸쳐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 영상 꼭 좀 저장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치과 통증에 대해서 조금 한번 알아볼게요. 이가 안 아프신 분들은요, 이가 그렇게 아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치통으로 제대로 한번 고생해 보신 분들은요, 그 정말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럼 과연 치과의 치아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수치로 알려질 수 있느냐? 참 애매하죠. 근데 그걸 정말 연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요, 옛날에 맥길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맥길 대학에서요, 통증을 수치화해서 어떤 질환이 있을 때 그 통증이 어느 정도의 통증인가를 한번 표로 분석을 해봤어요. 근데 가장 아픈 게 뭐냐면은 불에 타는 통증이 제일 심하다고 해요. 그리고 화상 입으시는 과정에서 낫는 과정도 그게 통증을 제일 아픈 걸 50이고 안 아픈 게 빵이라고 했을 때 화상 입는 게 한 42, 43 제일 높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손, 팔이 잘리는 거. 세 번째가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첫 출산할 때, 애 낳을 때가 아프다고 해요. 우리가 여자분들 애 낳는 통증이 얼마나 심한가를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픈 게 또 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면? 뼈. 뼈가 부러졌을 때. 그건 조금 밑에 있어요. 첫 출산하는 거, 그 다음으로 아픈 게 여기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2번째 출산할 때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뭔 것 같아요? 치통 아니에요. 더 밑에 있고 뭐냐면 3번째 출산할 때. 애를 낳을수록 조금 낮아진다고는 하지만 통증이 그래도 아프다는 거예요. 출산의 고통이 그만큼 심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치통은 어디 있느냐? 50점이 제일 크다고 봤을 때 한 20점 정도 돼요. 근데 20점이면 그럼 안 아픈 거 아니냐? 아니에요. 20점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냐 하면 뼈 부러지는 거, 찢어지는 거, 그 다음에 칼에 베이는 거, 이런 통증하고 거의 비슷하고, 우리 왜 급성 치수염, 그러니까 충치 심해가지고 막 이렇게 붓고 아플 때 뭐냐면 칼로 찌르는 것 같아요, 원장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진짜 그래요. 통증이 비슷하기 때문에 정도도 비슷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밤에 아프시면은요, 난리 납니다. 보통 약국이 한 8시, 늦어도 9시면은 다 약국이 문을 닫아버려요. 근데 만약에 이가 아프신 게 10시, 11시, 한 새벽 2시 이러시면은요, 약국을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대개 약이 있으시다면은 이어지는 내용 보시면 되겠지만 일단 약국을 먼저 가시는데요. 이 네이버에 심야 약국으로 검색을 하시면은 또 본인 위치 정보를 이렇게 켜놓으시면은 나하고 가까운 위치에 24시간 하는 약국이 나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보건소에서 많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24시간 하는 약국들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국의 정보가 뜨고요. 이가 아프실 때 드실 수 있는 약은 크게 2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플 때 가장 좋은 건요,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마약성 진통제는 먹으면 정말 안 아파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마약성이기 때문에 그건 처방이 없으면 드실 수가 없는 약이에요. 그럼 그 다음날 병원 가셔야만 드실 수 있는 약이니까 처방 없이 사실 수 있는 약을 먼저 드시는 게 좋겠죠. 약은 크게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과 엔세이드 계열의 약으로 나뉩니다.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은요, 이 타이레놀이 있고요, 이 타세놀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똑같은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타세놀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약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많이 팔리는 약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엔세이드 계열의 약은요, 엔세이드가 뭘까요? 원장님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염증이 있을 때는요, 이 스테로이드를 써주면은 염증이 확 가라앉아요. 근데 여러분들 뭐 잘 아시지만 스테로이드가 엄청난 부작용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쓰지 않은 염증을 낮춰주는 진통제다. 그거의 약자가 엔세이드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엔세이드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약들이 이 엔세이드 계열의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타이레놀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타이레놀만 드셔도 적당한 통증들은 가라앉습니다. 근데 밤에 이가 아프신 분들은요, 진통제가 잘 듣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급성 치수염이라고 해서 충치는 잘 아시지만 많이 진행될 때까지 아프지 않거든요. 근데 급성 치수염 단계까지 이르게 되면은요,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뭐 뼈가 부러지고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특히 밤에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또 밤에 아프다가 이건 너무 고생스러운데 내일 일어나면은 치과에 꼭 가야지. 근데 자고 났더니 희한하면 어떻죠? 안 아파요. 그러면 또 다음날 치과 안 가고 이렇게 바보 같은 무한 반복을 하다가 치과에 질환을 키우시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타이레놀은 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인데요. 보통 약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한 500mg 정도 들어가 있는 게 일반적인 약이고요. 또 여기 보면은 ER이라고 써 있습니다. ER이 뭐냐면은 그냥 이머전시란 얘기예요. 좀 더 아프실 때. 그래서 일반적인 타이레놀은 아세트아미노펜이 500mg 정도 들어가 있는데 ER은 650mg에 들어가 있어요. 한 30% 정도 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더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약을 드시는 것은 한 번에 한 2알 정도 드시되 뭐 아프다고 계속 드시는 게 아니고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에 6알은 넘지 말라고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많이 아프시더라도 뭐 한 2알씩 드시는 것은 괜찮은데 하룻밤에 6알을 넘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은요, 참 좋은 약인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간독성이 있습니다. 약이 다 대사되는 것이 다른데 이 약은 간에서 대사되기 때문에 간염이 있다거나 간암이 있다거나 전날 전전날 술을 많이 드셨는데 아무 생각 안 하고 드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지금 간은 알코올로 엉망진창이 돼 있는데 간에서 대사가 되는 이 타이레놀까지 드시게 되면은 정말 간이 많이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절대로 이 타이레놀 드시면 안 되고요. 술 많이 드신 분들도 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엔세이드 계열은 어떤 약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로이드가 안 들어가 있는 약물인데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대웅제약에서 나온 EGN6라는 약이 있고요. 또 에드빌, 아마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진통제가 바로 에드빌입니다. 근데 이 약의 성분은요, 이부프로펜이에요. 아기 키우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네, 맞아요. 브루펜 시럽. 브루펜 시럽이 바로 국민 해열제죠. 국민 아기 해열제. 여러분들 다 아기였을 때 엄마가 다 드시게 했을 텐데 바로 이부프로펜 성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지 않는 항염 진통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치과에서 일반적으로 신경치료한다거나 임플란트 수술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진통제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성분명 중에 나프록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약은요, 이제 이렇게 낙센, 그 다음에 탁센이라는 약도 있고요. 폭센이라는 이름이 다 비슷해요. 나프록센이기 때문에 센자 돌림으로 나프록센이 들어가 있는 진통제 성분도 있고요. 그 다음으로 좀 많이 쓰는 진통제입니다. 뭐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덜 쓰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덱시부프로펜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웅제약에서 나온 EGN6라는 약이 있고요. 쉽게 얘기해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은 염증을 줄이는 효과도 있긴 있지만 그거보다는 통증을 줄이는 효과가 커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머리 아플 때 보통 타이레놀 많이 찾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이 두통이 염증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을 줄이는 효과는 큰데 염증을 줄이는 효과는 많지 않고요. 반대로 이 엔세이드 계열의 약물들은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큽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 치과가 아프신 것들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충치가 심해서 신경관까지 건드려서 급성 치수염이 왔거나 아니면 잇몸에 고름이 차서 잇몸에 염증이 생긴 경우이기 때문에 결국은 염증을 컨트롤하는 거는 이 엔세이드 계열 약이 좋습니다. 다만 이 엔세이드 계열 약물의 단점은 심혈관계 질환이 있다거나 또 위장장애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조금 그런 분들은 피하셔야 될 수도 있고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간이 안 좋으신 분들 피하셔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딱 정해드릴게요.
드릴게요. 자, 이가 지금 너무 아프다. 일반적인 타이레놀 사지 마시고요. 이 타이레놀 ER 아니면 타세놀 ER을 달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약보다 성분이 30% 정도 아세트아미노펜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진통 효과에 참 좋고요. 이 약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사시고 이 엔세이드 계열 약 중에 또 하나를 달라고 하세요. 가장 강력한 걸로. 여기 보시면 뒤에 이 용량이 적혀 있습니다. 1회에 얼마를 드시고 하루에 몇 알을 넘지 말라. 이 이부프로펜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3알까지 드셔도 되고요. 또 하루에 드실 수 있는 게 16개의 알까지 드실 수 있을 만큼 복용량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이제 다른 약들은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용법을 잘 참조하셔야 되고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약과 엔세이드 계열 약을 같이 섞어서 드시는 거예요. 다만 용량은 지키시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통증은 최대한 줄여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사탕 드시듯이 너무 많이 드실 수는 없고요. 그래도 너무너무 아프다. 그러면은 이제 한 가지 체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음식물 찌꺼기가요. 입안에 이 사이에 꼈을 때도 많이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걸 체크 안 하시고 또 아프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칫솔질을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압세정기 같은 걸로 제가 이 수압세정기, 치실 이런 거 쓰는 것에 대한 것은 지금 오른쪽 위에를 클릭해 주시면 또 그 방법이 나오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정말 어이없게도 음식물 찌꺼기가 이 사이에 너무 많이 껴가지고 그게 빠지지 않아서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치실로 이 사이를 한번 깨끗하게 청소를 해봐 주시면은 생각보다 통증이 가라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약도 많이 먹어보고 치실도 해보고 해봤는데도 너무 아프다. 자, 그럼 마지막 방법이 지금 남았습니다. 뭐냐면은요, 이것은 다른 영상에도 잘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치과에도요 응급실이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우리가 서울대학병원이나 뭐 세브란스에 있는 응급실을 가면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그런 응급실들은 교통사고가 났다거나 아니면 뭐 심장 마비가 왔다거나 해서 정말 목숨을 다투는 분들, 여러분들 아마 그 응급실 가셔가지고 저 이가 아파서 왔는데요 그러면 접수도 안 해줄 겁니다. 집에 빨리 가라고 하실 거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요. 치과 응급실이 있는 곳은요 서울에는 딱 3군데밖에 없습니다. 서울대, 세브란스, 연세대학교, 경희대학교 치과대학병원이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큰 병원이나 좀 대형 병원의 응급실을 가시게 되면 봐주지도 않고요. 내가 내일 아침에 가까운 치과에 가지 못할 정도로 너무너무 아프다. 실제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아예 저희 유튜브 촬영 끝난 다음에 저희 편집하시는 분들이 여기다 올려드릴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죠? 치과대학병원의 응급실을 가시게 되면은 누가 있냐 하면은 그 치과대학 응급실 안에 뭐 저도 많이 근무를 했었지만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안에 계세요. 그럼 그분들이 응급 상황으로 뭐 예를 들어서 마취하고 급성 치수염, 치아에 구멍을 뚫어서 빨리 해결해 주신다거나 뭐 이가 부러진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또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가셔서 좀 보호자분이 혼자 가시면 또 운전하시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같이 가셔서 접수 좀 도와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팁을 드리자면은 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인사돌, 이가탄 이런 약들 뭐 많이 드시잖아요. 부모님들도 드시고 광고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여기 뭐 이치라든가 파로돈탁스라든가 잇몸 염증이 있을 때 치아가 아플 때 쓰는 뭐 약이라든가 이렇게 설명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물론 효과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이런 약이나 제품들은요 치과 의사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증상이 있으실 때부터 병원에 오셔서 관리하셔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냥 약이나 이런 것들에 의존하시다 보면은 처음에 병원에 안 오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환자분께 그렇게 설명드려요. 설거지 할 때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면은요 깨끗이 청소하고 버려야 되는데 그걸 안 버리고 거기다가 페브리즈 뿌리고 비닐로 덮어놓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죠? 썩고 냄새가 엄청나요. 그 마찬가지로 치과 질환도 초기에 문제가 있을 때 근본적으로 치과에 오셔서 치료를 하셔야지 이런 약들이나 아니면은 뭐 인사돌, 이가탄에 의존하시다 보면은 어르신들 실제로 이를 살릴 수 있는 경우에도 못 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치과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약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치과에 열심히 다니시면서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요 통증이 급하게 너무너무 아플 때 응급 상황일 때의 3부작 시리즈 중에 첫 번째, 밤에 너무너무 아플 때의 해결책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으니까요. 유튜브 프리미엄 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셔서 저장해 놓으시거나 아니면 주변 분들한테도 링크 공유해 주시면요. 제가 장담합니다만 평생 꼭 쓰실 일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도 본인이 보내주셔서 고맙다는 얘기 꼭 들으실 테니까요. 또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치과 관련된 사고가 나서 이가 부러지거나 빠지거나 했을 때의 대처법, 그리고 세 번째 영상에서는 치과 치료 중일 때 밤에 아플 때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어지는 영상 봐주시면은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하시면 저희가 더 유용하고 재밌는 치과에 관련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